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보성 세계 차 엑스포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차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차 문화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보성군의 특산품 내원차를 임금께 바치기 위한 행렬이 이어집니다. 전하! 차의 명산지로 알려진 보성 차밭에서 채취한 내연차를 진상하옵니다. 보성차의 위엄을 알리는 뇌원차 진상의식을 시작으로 보성 세계차 엑스포가 개막했습니다. 지금부터 천년의 보성차 세계를 품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2023 보성 세계 엑스포 개막을 선언합니다. 주요 행사장인 한국차 문화공원 일대에는 6개국의 세계차 전시관과 녹차 제품 만들기 등 차와 관련한 100여 개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다른 나라의 차를 마시고 현지인들의 설명을 들으며 새로운 차 문화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맛이 너무 좋았어요. 네. 우리나라 녹차하고는 다른 맛인데 엄청 부드럽고 그냥 물처럼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차 박물관에서는 우리 차의 역사뿐 아니라 세계 차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이를 그대로 재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신기하고 제가 약간 대유럽 쪽의 왕비 같이 된 것 같아서 새롭고 재밌습니다. 세계차 엑스포에선 차 품평대회와 차 예절 경연대회 등 15개 대회가 열려 차 문화를 더 깊이 있게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성 다향 대축제와 서편제 보성 소리축제 등 여러 지역 축제와 씨름과 마라톤 등 전국 단위 체육대회도 함께 열려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차나무 생육의 최적지로 전국 차 생산량의 37%를 차지하는 보성. 보성군은 엑스포가 세계차 교류의 장이 되고 보성차를 널리 알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보성 세계차 엑스포는 다음 달 7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순천에는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이자 전시 공간인 창작예술촌이 생겨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봄의 따뜻함과 생명을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유명 작가들의 육필 원고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석회의 거친 질감으로부터 달리는 말에 힘찬 에너지가 뿜어나옵니다. 순천 출신 조강훈 미술가의 작품 성난말입니다. 순천 창작예술촌 3호에서는 이번 달부터 말과 소나무를 토속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려낸 조강훈 미술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자연물의 격정과 생기를 통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초상을 표현하는 작품 17점이 다음 달 25일까지 선보일 예정입니다. 문학거리를 많이 즐길 수 있는 게 지방에는 많이 없어요. 이런 거에 감성적인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메리트인 것 같아요. 1920년대 적산가옥을 개조해 만든 2호 창작예술촌에선 봄의 정원을 주제로 한 김혜순 한복 디자이너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천연 재료로 물들인 산뜻한 한복과 프랑스산 레이스천과 망사를 이용한 퓨전 한복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 속에 있는 직물들과 또 우리나라의 한복의 형태를 거기에 크로스해서 어떻게 잘 스며들어서 또 현대화 그리고 세계화로 나갈 수 있는지를 많이 도전하고 있는 복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묵화와 글씨체가 어우러져 정갈함을 자아냅니다. 수묵화에선 순천 향동 주민센터 앞 고목과 죽도봉 정자 등 친숙한 지형지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술촌 1호에서는 다음 달까지 순천의 봄을 주제로 한승원, 김용택, 정호승, 곽재구 시인의 육필 원고와 이태호 화백의 수묵화 작품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 시들을 보면은 한자 한자 따뜻하게 이렇게 써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위로와 회복이 될 수 있는 시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느낍니다. 완연한 봄을 맞아 개최되는 창작예술촌 전시들이 시민들에게 봄의 생기와 풍요로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한 전광훈 목사를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어제 성명을 내고 전광훈 목사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북한 간첩의 소행이고 헬기 기총소사가 없었다는 등의 발언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등 유가족과 광주 시민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전 목사의 5.18 망언에 대한 입장을 내고 또 광주 정신을 왜곡한 김재원 최고위원을 징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전 목사는 5.18 광주 사태는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고 5.18 기념재단은 전 목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한평 지역 농민들의 고구마 피해 보상 투쟁 45주년 기념행사가 한평 농민회와 가톨릭 광주대교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평읍 5일 시장에서 열렸습니다. 한평 고구마 투쟁은 1976년 11월 한평군 단위농협이 고구마 수매 약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피해 농민들이 단식농성 등 2년여간의 거리투쟁 끝에 농협 측의 사과와 보상을 이끌어낸 한국농민운동사의 첫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소촌산단의 용도를 변경한 것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강현 광주 광산구 의원은 어제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산단의 용도 변경이 어렵고 까다로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용도 변경 승인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신청자가 전직 광주시장의 자녀인 점 등이 의심된다며 소촌공단 용도 변경의 특혜 의혹을 규명할 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장문의 해명 자료를 통해 공정한 결정을 위해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자체 자문위원회를 꾸려 4개월의 검토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상설위원회 합동 발대식을 열고 혁신을 다짐했습니다. 노동과 사회적 경제, 다문화와 홍보소통 등 9개의 시당 상설위원회는 앞으로 광주 지역의 발전과 당의 혁신을 위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한편 오늘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과 국익을 챙기지 않는 외교 발언을 규탄하면서 특히 살상 무기 지원 등으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경제에 큰 위기를 불러왔다고 성토했습니다.